둘이 앞에 야구 취재 45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승호입니다. 예. 두산이 잘 나갑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김태균 트레이드 건이 터지기 전에 준비했던 게 두산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목은 두산 화수분 말랐나? 좀 두산 좀 안 좋은 얘기였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두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주만 해도 사실은 두산의 총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접근해서 좀 풀어가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저희가 준비하는 시점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지난주에 준비했던 대본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산이 요거만 해결되면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순식간에 해결이 되면서 그게 이제 지금 연승 기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이 8연승을 달렸어요. 두산이 원래 마운드는 괜찮은데 공격력이 좀 문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마운드는 경쟁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 8연승 기간 동안에 내실이 있는 기록을 냈어요. 뭐 팀 평균 자책이 1.85였으니까. 근데 사실은 연승을 하려면 투타 밸런스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승 가게 한 동력은 타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산이 상당히 타선이 어려웠는데 8연승 기간 동안 팀 타율이 3할 1위. 그리고 팀 OPS가 0.830입니다. 팀 OPS가 1위예요. 답답했던 부분이 뻥 뚫리고 있다. 사실 지난주에 두산 관계자랑 통화할 때 두산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벤치에 있는 관계자거든요. 벤치에 있는 관계자가 보고 있으면 물론 지금 양의지 뭐 이런 선수들은 빼더라도 꽤 여러 선수들이 득점권 상황에 타석에 들어설 때 이렇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약간 긴장하는 모습. 부담이죠, 부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워낙에 팀 공격력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자의 표현은 진짜 지금 야수들이 투수들한테 절해야 된다. 투수들이 버텨주지 못했으면 굉장히 가라앉았을 거다. 그때 사실 6월까지 팀 타율이 8위였거든요. 두산이. 그렇죠. 팀 타율 2할 5푼 1위. 특히 득점권 타율이 2할 3푼. 전체 리그에서 9위. 이 정도로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살아났어요. 제가 두산 야구를 올 시즌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주력 야수들이 있잖아요. 여기를 뭔가 경쟁의 화두를 던져줄 수 있는 새로운 얼굴들이 좀 필요하다, 간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기 효과라고 할까요? 매기 효과. 여기서 잠깐 매기 효과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미꾸라지 이렇게 운송할 때 미꾸라지 늦게만 내버려 두면 미꾸라지들이 약간 처져 있는데 여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막 그 메기를 피하려고 움직이다가 전체적으로 이제 수족관 내에 전체적으로 생동감이 생긴다. 이건데 8연승 기간 동안 보면은 일단 미국산 메기가 정말 강력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외국인 타자가 부진해가지고 상당히 고심이 컸잖아요. 근데 그 호세 로하스 선수가 지금 마침내 좀 일어서고 있다. 호세 페르난데스가 해주지 못했던 거를. 맞습니다. 근데 로하스 선수가 그 연승 기간 동안 주특기인 홈런은 없었어요. 근데 타율이 3할 7푼 5리에 OPS가 1.059인데 어마어마하네요. 눈에 띄는 게 볼넷이 10개였어요. 8경기 동안. 그러니까 그 KBO 리그에 있는 타자들이 대부분 이제 본인 밸런스를 잃을 때 동양 야구 특유의 유인구에 뭔가 말리는 빠지는 분위기였는데 볼 보는데 적응을 해가고 있다 보여지고요. 이 선수가 6월까지만 하더라도 56경기에서 볼넷이 16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8경기에서 10개 얻었다? 이거는 대단한 변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강승호 선수가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치고 8연승 기간 동안 그 안타를 11개 쳤는데 되게 알토란 같은 걸 많이 쳤어요. 기존의 주축 타선을 뭔가 자극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두산 타선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어떤 포인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록을 찾아보면서 뭔가 묘한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록은 다 그냥 팀 성격과 비슷한 이 타격 성적이 5위권이었는데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바빕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BABIP. 팀 바빕이 2할 9푼밖에 안 됐어요. 이거 심각한 거죠, 사실은. 리그 전체 꼴찌였고 리그 1등이 LG가 3할 2푼 9리였거든요. 이런 걸 고려하면 야 이거 진짜 두산이 뭔가 잘 안 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빕이라는 게 약간 운의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운만 없는 거냐 따져봤을 때 이 뜬공 비율이 좀 높고요. 팝플라이 비율이 높고 SSG와 함께 발사각 평균이 가장 높은 팀이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SSG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을 쓰니까 발사각이 높으면 홈런일 가능성이 높지만 두산이 잠실 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발사각이 높다는 건 썩 좋은
맞습니다. 신호는 아닐 수도 예, 있었거든요. 예. 물론 그만큼 이 홈런 타자들이 즐비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김재환 정도 빼고는 맞습니다. 홈런을 예. 펑펑 치는 타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요것들이 밥입을 떨어뜨렸나 싶었는데 지금 8연승 기간 동안에 보면 역시 운의 문제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8연승 하는 동안 기록을 찾아보면 팀 평균 밥입이 2할 9푼이었는데 8연승 하는 기간 동안 3할 7푼 9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동안의 불운을 상쇄하는 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같은 기간에 기아가 3할 7푼 1위로 2위였으니까 기한 성적이 좋았죠. 네, 예. 두산이 전체적으로 좋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냈다. 운도 좀 따랐다. 맞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야구를 했나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뭔가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예. 이 분위기를 맞습니다. 바꿔주는 예. 선수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매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매기 중에서도 정말 반가운 매기가 좀 나왔어요. 주말에 3안타 경기한 박준영 선수. 예, 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었는데요. 네. 이 선수가 이제 지난 겨울에 FA로 그 NC로 이적한 박세혁 선수, 보상 선수를 이제 두산 유니폼 입었는데요. 이 선수 97년생이에요. 아직은 젊고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무궁무진한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움직이니까 전체적인 탄력성이랄까 이렇게 막 살아나더라고요. 과거에 두산이 이런 선수들이 막 올라오면서 사실은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전체 팀 야수진에 힘이 생긴 건데 저는 박준영 선수의 그날 모습이 상당히 좋은 신호다. 두산의 가장 그 관건, 승부처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예. 선수 청소년 대표 에이스였고 예, 원래 예. 투수였다가 내야수도 겸했었는데 맞습니다. 투수로 예. 활동하다가 이제 팔꿈치 수술 받고 다시 내야수로 전향한 케이스고 예. 굉장히 어떤 야구에 대한 애티튜드가 좋은 선수라고 맞습니다. 기억되거든요. 예. 두산의 뭐랄까 이 과거 베어스의 팀 컬러가 쓰는 뚝심 예.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신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또 뚝심 나오니까 올드하긴 한데 그래도 두산하면 뚝심이죠. 예. 사실 시즌 시작할 때 두산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잖아요. 이승엽 감독 취임 딱 했었고 이승엽 감독이 취임했을 때 얼마나 기대가 컸냐면 두산도 유튜브 만들잖아요. 저희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두산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승엽 감독 취임 이전에 만든 21개 콘텐츠의 평균 조회수가 한 5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승엽 감독 취임하고 이후 21개 만든 콘텐츠의 평균 조회수가 3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승엽 감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고 구단도 선물을 했죠. 양의지라는 선수를 6년 152억 원에 딱 주면서 분위기를 확 띄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승엽 감독이 양의지라는 큰 선물을 사실 받았잖아요. 네. 구단주로부터. 네. 그런데 이게 선물을 받았지만 그 팀 야수 구조상 굉장히 숙제도 안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뭐 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산의 최근 전성기는 2015년부터 김태형 감독 첫 해인데요. 네. 그에 이제 정규 시즌 3위로 올라가서 우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21년까지 7년 연속 이제 한국 시리즈를 올라갔는데요. 네. 사실 그 기간이 두산 야구에서 야수들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주전 야수를 제외하고도 주전급 야수가 두세 명을 더 확보하고 이제 시즌을 꾸려가는 다른 팀에서 트레이드 요청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무지하게 많았죠.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부에서 드래프트로 들어온 선수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3년에 그 신인 지명 선수죠. 김인태 선수. 네. 김인태 선수가 거의 주전급으로 뛰긴 했는데 올해는 이제 부상으로 지금 2군에 있어요. 어깨 부상으로. 근데 이 선수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커와서 주전이다? 이렇게 올라온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승엽 감독 앞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였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 활약하는 젊은 야수들 대부분이 보상 선수라든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수분 야구가 좀 약해졌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돼요. 그동안 있었던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두산의 팜이 워낙 좋으니까 다른 팀에서 많이 빼갔다. 이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산의 어떤 드래프트의 기조, 흐름 이런 것들이 좀 덩치 큰, 그러니까 피지컬 위주의 선수를 뽑고 이 선수를 바탕으로 힘을 만들어가는 이런 육성 기조 같은 게 있었는데 두산의 야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수비가 잘해야 수비가 잘 돼야 1군에서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선수를 뽑아서 수비적 기술을 완성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 와중에 약간 좀 실패를 겪는다. 이런 패턴들이 문제로 지적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올라와서 2015년 이후에 뭐 성공한 야수들 보면은 이용균 부장 얘기한 거 좀 다른 각도에서 다 시작을 했어요. 수비에서 경쟁력을 얻어서 출전 기회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망이 타력을 끌어올리면서 뭔가 리그 탑으로 올라가는 이런 순서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대였죠. 허경민, 정수빈 다 뭐 이런 선수 맞습니다. 예, 예. 옛날에 있었던 예, 예. 이명원, 이종욱이 다 그런 맞습니다. 케이스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 어쨌건 이승엽 감독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제 두 가지라고 있죠. 예. 올 시즌 성적 내는 것과 함께 그렇죠. 앞으로 두산이 안정적인 전력을 끌어갈 수 있는 새 야수들의 발굴 맞습니다. 이런 예, 것들도 예. 숙제로 쥔 시즌이었어요. 예. 이승엽 감독 그런 준비가 잘 되고 있던가요? 아, 속 많이 탔을 것 예,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조금 민망합니다만 기자 생활 황금기는 좀 지났죠. 그런데 한창 때 또 제가 발로 뛰는 기자다. 뭐 이런 얘기를 야구장 일찍 나가는 기자였죠. 네. 네, 그래서 팬분들 뭐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기자들이 보통 6시 반 경기면 한 3시 반쯤 나가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뭐 한창 때는 그 얼리 버드 시절에는 한 2시쯤 아. 나가야지 이제 먼저 단독으로 감독이나 위원장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만나고. 최근에 한번 제가 조금 뭐 일찍 야구장을 나가봤어요. 두산 홈 경기였는데 뭐 이승엽 감독, 뭐 김한수 수석 코치 등등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승엽 감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독을 하다 보니까 1인님 또 9인님 그 사이에 기분이 아주 수없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뭐 가령 1회 선취점을 뽑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동점이 되면은 또 이제 기분이 또 조금 더 다운이 되고 이런 건데 이게 선수 시절에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장면에 감정이입을 하지는 않잖아요, 선수들이. 근데 감독은 정말로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본인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예, 다 책임져야 되니까. 예, 그런 얘기를 이제 허심탄회하게 하던데 네. 두산 야구가 그 전에 솔직히 잘 안 풀렸잖아요. 지난 6월까지.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얼마나 속상한 상황이 많았을까요? 근데 주변 뭐 스태프나 등등 이제 프런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렵고 힘들 때도 그 감정 표현을 아낀다는 거죠. 사실은 감독들 중에는요, 코로나19 이제 팬데믹이 좀 마무리되면서 이게 마스크 쓰는 게 좀 편하다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화나는 일이 나오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 욕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마스크가 얼마나 좋습니까? 입 모양 안 예, 들키고. 그러니까. 근데 이승엽 감독은 그런 장면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가리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사실 이승엽 감독은 예. 2003년에 1년 동안 예, 이용현 부장이 그때 담당할 때 한 2003년이면 마크맨이라고 하죠. 마크맨. 예. 2003년에는 정말 오래 하셨네. 예. 이승엽을 1년 동안 예. 내내 따라다녔던 예, 시즌이었으니까 그때 이승엽을 보면 정말로 그 당시에는 온 국민, 온 야구 팬들의 관심이 홈런 하나하나에 집중됐을 때고 정말 취재진이 뭐 매일매일 막 100명씩 따라다녔을 때였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쩜 일종의 평정심이랄까 이런 걸 유지하는 훈련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잘 돼 있던 선수긴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해석되고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많이 했던 선수여서 예. 그런 훈련은 지금 감독으로서의 준비에 꽤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날도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 젊은 야수들 내기가 필요하다. 일종의 그런 선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뭐 주고받으면서 했는데 이승엽 감독은 이런저런 지금 뭐 얘기를 하면서도 총체적으로 볼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게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박준영 선수 있었거든요. 아, 네네. 네, 박준영 선수가 지난 주말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이승엽 감독의 얘기 들어보면요, 잠실 경기 할 때 퇴근이 굉장히 늦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경기 끝나고 제가 감독실을 지금 한 번씩 가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날 경기를 놓쳤을 경우 감독들 일찍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망쳤을 때 사실은 시험장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답안지 맞춰보고 싶잖아요. 예,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이현경 부장 뭐 시험 계속 잘 봤었나요? 아, 저는 좀 잘 봤습니다. 이 감독은 어쨌든 비공식적이지만 퇴근 후에 그 이래저래 다양학도에서 복귀를 많이 한다고요. 아픈 상황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갖고 조금 다시 한번 되새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원래는 두산은 선수들도 이제 야간 자율학습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예. 선수들 많이 하죠. 최근에 보면은 뭐 김재환 선수가 뭐 수원 경기 일요일 날 뭐 한 10시쯤 잠실 돌아와서 1시까지 하고 뭐 또 치고 들어갔다. 그런 문화는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늦게 있는다고 하고요. 이승엽 감독이 그 인내하고 하는 야구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줄여서 얘기하면은 인동초 야구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동초라 그러면은 겨울에 뭔가 그 아픔을 견뎌내서 피워내는 꽃이다. 인내하는 게 그 야구적인 수치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예요. 지난주까지 보면 두산이
올해 대타 기용 횟수가 86회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10개 구단 평균이 92회. 적죠? 적은 편이고 오히려 공격이 안 풀리면은 많이 기용했을 것 같은데 정반대였어요. 근데 정말 많이 기용한 팀은 삼성이 120회였는데 삼성은 좀 그럴 만도 하기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차이가 커 보이죠? 예, 그리고 이승엽 감독이 보면 현역 시절에도 엄청 부진하다가도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그랬고 2002년 그 삼성의 첫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렇고 스스로 인내하면서 답을 찾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제자이자 후배 타자들한테 좀 투영을 해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승엽 선수의 되게 유명한 좌우명 있잖아요. 예. 혼이 담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이 선수들의 노력을 잘 지켜보고 잘 알고 있으니까 예.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 정말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이승엽 감독 감독- 입장에서 예. 이 바꾸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만약에 예. 바꿔서 성공을 하면 그 사실 나의 성공과 맞습니다. 밀접하게 예. 연결되니까 오히려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맞습니다. 선택이잖아요. 기다려서 안 되면 감독이 욕을 뭐 했냐, 먹죠. 뭐 이러는 상황이 예, 나오니까. 그 무슨 뭐 관중이냐 뭐 이런 뭐 비난까지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투수 예. 교체할 때 일단 바꾸는 게 맞습니다. 상수로 예. 여겨질 정도로 맞습니다.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건데 이승엽 감독이 그걸 잘하고 있다. 근데 일단 타선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두산의 네. 후반기 조금 기대 요소가 좀 나아질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예, 타선이 저는 네. 두산 야구 후반기 광고는 아까 전에 매기효과 얘기했는데 그런 선수가 한두 명 꾸준히 나오면서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인태 선수가 이제 뭐 부상 회복해서 올라오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기다리면 예, 되고. 뭐, 예, 그리고 김대한 선수 예, 좀 부상 때문에 출발 늦었는데 지금 홍성호 선수 괜찮죠. 타격 재능 많고요. 미쳤어요, 뭐. 예, 그리고 뭐 씹어먹고 안재석 있으니까. 선수, 이유찬 등등 있는데 이런 선수 중에 한두 선수가 뭐 지난 연승 기간에 보여줬던 뭐 박준영 선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였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김재환 선수라든가 뭐 정수빈 선수, 뭐 허경민 선수 등등 있는데 이런 선수들한테 상당히 자극제가 되고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발은 괜찮죠. 예, 투수진은 상당히 희망적이고 위기가 있긴 했는데 지금 선발진만 놓고 보면은 최강 선발진은 키움이잖아요. 그렇죠, 좋죠. 예, 그런데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산을 보니까 원투펀치 알칸타라 선수가 있고요. 브랜든 와델 선수가 네네. 이제 유턴을 했는데 네.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1선발 곽빈 선수가 좀 보니까 국내 선발 중에 거의 톱을 다툰다. 세 명이 짱짱하잖아요. 이런 팀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최원준 선수 네. 뭐 경쟁력 있잖아요. 그리고 김동주 선수가 뭐 세월 5선발로 지금 가세에 있는데 네네네. 저는 선발이 상당히 괜찮고 사실 선발보다 더 걱정인 건 불펜이었는데 네. 불펜이 요새 최근에 보면 그 층이 생기더라고요. 그 김명신 선수가 네. 뭐 전천으로 잘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치국 선수가 뭐 구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올라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뭐 이영하 선수 뭐 좀 우여곡절 있었잖아요. 가세에 있고요. 네. 최승용 선수가 자완으로 좋다. 선발 갔다 불펜으로 와서 뭔가 활용도 높이고 있고 김강률 선수도 이제 어떻게 네. 보면 뭐 플러스 요인으로 와 있고요. 뭐 홍건희 선수랑 정철은 선수가 이제 예, 9회 8회 이제 축인데 요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두산이 상당히 희망적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1, 2위가 독주하던 체제에서 두산이 좁혀놨어요. 예, 2위와 3위 사이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위권 내부의 싸움뿐만 아니라 선두권의 향방도 언젠가 한번 요동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예, 이제 반환점을 막 도는 정도고요. 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여러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두산이 사실은 지난 6월을 마칠 때만 하더라도 2위던 SSG랑 10게임 차였어요. 8연승 기간 열흘도 안 되는 9일이었어요. 네. 5게임 차로 좁혀졌어요. SSG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네. 이거는 상당히 순위 변동의 탄력성이 높은 시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네. 지난해 전반기 끝났을 때 2위이던 키움 네. 그리고 4위이던 KT 네. 의 승차가 그 8게임 차나 났어요. 근데 시즌 막판에 시즌을 끝내면서는 두 팀의 게임 차가 없어졌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은 여러 팀이 지금 뭐 지금 평준화된 상태에서 조금 변수가 생기면은 연승은 흐름을 타잖아요. 네네. 하나가 그 전에 보여줬고요. 그런 걸 볼 때
상당히 상당히 좀 흥미롭다고 보여지고 두산은 3위를 지키고 있고 3위를 우선 목표로 했지만 지금 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SSG 보입니다. 선발진이 조금 흔들리는 측면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변수겠죠. 좀 더 봐야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팀들도 지금 대부분 3위를 노리고 있잖아요. 노릴 수 있죠. 저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후반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두산의 강세도 있고 마찬가지로 두산이 보여주고 하나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팀이든 연승 한번 확 치고 올라가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시즌이 흐름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후반기 KBO 리그를 정말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최강 볼펜은 야구장 주변의 재미있는 이야기 깊이 있고 재미있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